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동사의 활용까지 다 끝냈었고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조동사 편 할 차례죠. 조동사 파트는 이제 한 6강의 정도로 파트를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조동사의 특징과 종류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조동사 파트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우선 조동사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게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쓰인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can이나 뭐 will 이런 애들이 되겠죠. 이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동사 원형으로 조동사 원형이 그 뒤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우선은 먼저 한번 봐주실게. she가 되겠죠. 주어가 될 거고 can이 조동사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play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can이라는 애는 조동사라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조동사죠. 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뒤에서 동사 원형, 그죠? play라는 애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왔죠?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place라든가, 아니면 played든가, 과거형이라든가, 아니면 3인칭 단수 현재형, 이런 애들이 써주면은 무조건 문법적으로 틀린 걸로 봐주신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거기 뭐 책에도 지금 예제가 나와 있지만, 비동사나 뭐 have나 뭐 이런 애들, 비동사나 have 같은 애들도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동사를 뭐뭐이다라는 의미나 아니면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조동사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가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be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이 되겠죠. 요 진행형이 나왔을 경우에 그 비동사 앞에 있는 비동사가 조동사가 될 거고요. have라는 애가 조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렇죠? 현재 완료에서 have 플러스 pp가 되겠죠. 그리고 have 플러스 pp 형태에서 나오는 그 have 얘도 조동사로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 be하고 have가 만약에 조동사로 쓰였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꼭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The baby is sleeping. 자, sleeping이라는 애가 지금 나왔는데 이 sleep이라는 동사가 되겠죠. sleep이라는 동사의 진행형으로 is sleeping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is 앞에 있는 애가 조동사로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sleeping 자체가 본동사라고 부르는 애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 의미상으로는 누가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죠. is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leep이라는 애가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아기가 지금 자는 중이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is를 조동사로 보고 그 뒤에는 지금 ing 형태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진행형과 현재 완료 형태에서 쓰이는 비동사와 have 뒤에는 그죠? 원형이 아니라 ing나 pp 같은 형태들이 따라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동사라는 애는 두 번째 특징이 주어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형태라는 거. 그죠? I can play the piano라는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can 자체가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you can play the piano I가 나오든 U가 나오든 상관없이 똑같이 그죠? can이라는 애가 나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마찬가지로 뭐 he라는 애나 she라는 애가 3인칭 단수가 되겠죠. 우리 3인칭 단수에서는 동사에다가 뭘 붙이는 게 원칙이었죠? s를 붙이는 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can이라는 애, will이라는 애, 뭐 must라는 애 이런 조동사들은 cans, wills, musts 형태로 s 붙이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조동사의 부정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볼게요. 조동사를 부정하고 싶으면 그때는 이 조동사 뒤에다가 not 붙이죠. 그죠? 우리 뭐 많이 봤잖아요. can not, 그죠? will not 이런 애들, 그죠? 이렇게 not을 바로 붙여주면은 조동사를 부정해주는 게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먼저 비동사하고 have의 동사의 부정을 한번 봐볼게요. The baby is not sleeping. 위에 있던 문장이 이제 부정이 될 텐데 is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죠. is가 조동사라고 ing가 나오게 되면 is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not을 그냥 바로 붙여주면은 부정이 되겠다. isn't sleeping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have가 동사가 되겠지만 여기까지가 동사가 아니라 finished까지가 다 동사죠. have 플러스 pp가 될 겁니다. 이 have 플러스 pp, finished라는 애까지가 동사가 되는데 have는 아까도 말했었지만 현재 완료 형태에서 have 플러스 pp에서 쓰이는 이 have는 조동사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지 않죠. 그죠? 이 문장에서 지금 의미는 finish라는 애가 가지고 있죠. 그죠? 끝냈다라는 애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ave의 의미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없는 걸로 봐주고 얘를 조동사를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 뒤에다가 바로 not을 붙여줬을 때 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have 바로 뒤에 not을 붙이는 게 옳겠다. 반면에 이제 동사로 만약에 have가 쓰였을 경우에는 not 그냥 못 붙이죠. 가지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didn't나 don't 막 이런 애들을 썼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 먼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줄 게 특징이 의문문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의문문으로 만약에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조동사에서 의문문으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조동사가 나왔을 경우니까 바로 앞으로 주어 앞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써볼게요. The baby is sleeping이었죠. 여기에서 그 아기가 자고 있는 중이다.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is를 앞으로 빼서 원래는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있었는데 앞으로 뺀 겁니다. 앞으로 빼서 is the baby sleeping? 이 형태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have라는 애는 위의 문장에서 보면은 you haven't shared the report yet 형태가 될 텐데 너 아직 레포트 못 끝냈니? 라는 의미로 가지고 싶으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 이거 그냥 의문 만들었던 형태하고 뭐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동사의 특징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봐주실 게 이제 조동사의 종류가 될 겁니다. 조동사의 종류에는 이제 조동사 두가 먼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동사 두 얘가 쓰이는 경우도 나머지 뭐 be have나 마찬가지입니다. be have도 우리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do도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do라는 애는 의문문하고 부정문에서 쓰일 때 do가 조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의문문만 먼저 한번 봐볼까요? Do you hear me? 라고 했을 때 원래는 you hear me가 되겠죠. You hear me. 당신은 나를 듣는다. 뭐 나의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내 얘기 듣고 있니? 라는 의미로 의문문을 나타내주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do라는 애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 형태를 나타내주는데 이랬을 경우에 do라는 애는 조동사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do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죠. 그죠? 그래서 here이라는 애가 지금 동사 원형으로 쓰고 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Does she love her father? 여기서 나오는 does라는 애도 조동사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주어 뒤에 원형으로, 그죠? love라는 애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죠? 오케이. 자, 부정문에서도 쓰여야 됩니다. 뭐, 이거 잘 알고 있죠? 의문문 만들 때 가장 원칙이 뭐였습니까? can이나, 조동사 같은 애들, 그죠? 조동사 같은 애들이 나와 있을 때, 비동사가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부정문으로서 isn't, can't, 뭐, 이런 형태로 그냥 써줬었지만, 이제는, 일반 동사가 되겠죠. 그죠? 일반 동사 형태에서는요, 반드시 이 일반 동사에다가 do나 이런 애들을 붙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먼저 I don't have a brother라는 이 문장에서는 동사 자체가 have라는 동사일 거예요. 그죠? have 동사가 동사가 되게 일반 동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를 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do라는 애, 그죠? 거기에다가 not을 붙여서 don't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조동사로 취급을 해준다. 자, 그 다음 거 He doesn't like apples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원래는 He likes apples가 되겠죠. He likes apples가 될 텐데 lik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라는 조동사가 필요하다. 이 do를 불러와서 뒤에다가 s를 붙이니까 doesn't가 나오게 된 거죠. 그죠? 이 doesn't가 나와서 부정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부가의문문 한번 봐볼게요. 이 부가의문문에서 조동사 do는 쓰이죠. 예를 들어서 She talks too much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 다음에 doesn't she라는 애가 나왔는데 앞에 talks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로 나타내줄 때 이 talks에 맞는 그런 조동사 do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talks, s부터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does로 받는 겁니다. 근데 원래 부가의문문이라는 거는 원칙이 앞에서 부정으로 나왔으면 뒤에서 긍정, 앞에서 긍정으로 나왔으면 뒤에서 부정, 반대로 가게 되죠. 앞에서 지금 talks라고 해서 긍정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doesn't로 지금 부정문으로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가의문문 썼다 그러면은 그녀는 말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니?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그녀는 너무 말이 없지 않니? 말을 너무 많이 안 하지 않니? 하고서 부정문으로 갔을 때는 그렇지? 라는 의미로 긍정으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때 거 봐볼게요. You don't want to be a teacher. 자, 너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지? 라고 해서 not으로 그죠? 부가의문 저희 앞에 문장이 부정형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긍정 do로 받아준다는 얘기. do you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뭐뭐 하지 않니? 뭐뭐 하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부가의문문은 뭐뭐 하지?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not과 그 다음에 그냥 긍정의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의문문에서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did you go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did라는 애가 지금 앞으로 나와서 조동사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너 거기 갔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만약에 응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did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죠? 응 하면은 그대 I did 이걸로 가면 되고, 아니 라고 했으면은 반드시 did에다가 not 붙여줘야지만 말이 된다. Yes, no, I didn't.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별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얘기죠.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줘야 될 게 강조의 do라는 애도 있고 그런데 한번 봐볼게요. 강조의 do라는 애가 있어요. do 조동사 do는 비동사 이외에 일반 동사의 긍정문에서 본동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자, 강조의 do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조의 do, 강조를 해주고 싶어서 do를 쓴다. 누구를 강조해준다? 비동사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일반 동사들 있죠, 그죠? 일반 동사, 비동사 제외한 그냥 보통 동사들을 강조해준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이때 조동사는 강세를 두어서 발음을 한다. 뭐 발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자, 그래서 예제를 봐볼게요. I do hope you can come to the party. 자, 여기서 do라는 애가 지금 나오는데 이 do는 의문문에서 나오는 do도 아니고 부정문에서 나오는 do도 아니죠. 그죠? 지금 이 문장에서 만약에 부정문이었으면 not이 필요한 거고, 그죠? 의문문이었으면 do가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나갔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not도 붙지 않고, 일반 평서문 형태로, 일반 문장 형태로 쓰였는데, do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강조의 do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경우에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 자체는 I hope you can, 나는 원하는데, 나는 희망하는데 you can come, 네가 오도록 to the party, 그 우리 파티로, 그죠? 파티에 네가 오는 것을 나는 희망해 라는 말이 될 텐데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죠? 왔으면 정말 좋겠어. 그래서 hope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야. 꼭 왔으면 좋겠다. 정말 희망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싶으니까 그 앞에다가 do라는 애를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거 I don't know how it works but it does works. 자, 나는 잘 몰라. I don't know. 난 잘 몰라. how it works는 뭐죠? how it works. it works만 먼저 한번 봐보세요. it works. work는 작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일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작동하는데 앞에 how가 달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I don't know. 난 잘 모르겠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It does work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it work. 작동은 해. 라는 얘기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동은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does가 하는 역할. 마찬가지로 뒤에 not이 붙어 있지도 않고 얘가 지금 주어 앞에서 쓰이는 의문문도 아니지만 does가 쓰였다라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 작동하더라. 이런 의미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줄 게 강조의 do 말고요. 대동사 do라는 애가 있습니다. 대동사 do. 강조의 do와 대동사 do. 지금 do만 하더라도 지금 용법이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의문문에서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문, 부정문에서 쓸 때는 조동사.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서, 평서문에서 동사 앞에서 그냥 쓰일 경우에는 강조의 do. 그 다음에 대동사 do라는 애는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사는 앞에 있는 대라는 애에서 알 수 있듯이 대신하는 애입니다. 누구를? 동사를 대신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동사가 비동사 이외에 일반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복이 중요하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runs faster than you do. 자, 그는 빨리 달리죠. 그죠? 누구보다? 당신보다. 그죠? 그는 빨리 달리는데 he runs fast. 빨리 달리는데 더 빨리 달리죠. 누구보다? 당신보다. 당신보다 뭐야? 당신이 뭐 하는 것보다? 당신이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죠. 그러니까 원래는 you 다음에 나와야 될 애가 누구였어요? run이 될 거예요. run. 그죠? run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영어라는 애는 반복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런을 쓰지 않고요. 런을 쓰지 않고 그거를 대신하는 동사, 그죠? 대동사라고 부를 수 있는 do라는 애가 대신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만약에 do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뭘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진짜로 대신을 하고 있는, 진짜로 의미하고 있는 동사가 누군지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밑에 예제도 한번 봐볼게요. He said, 그가 말을 했는데 he wouldn't see her again. 그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될 거예요. 그가 말했는데 말한 대상이 얘가 되겠네요. 그죠? say의 목적어가 될 겁니다. 얘가. 아시겠죠? 그가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but he did. 하지만 그는 만났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did가 받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누굴 대신하고 있지? he did. 뭘 했죠? 그가 뭐 어쨌다라는 게야. 그가 봤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는 절대로 그는 그 이후로 다시 못 봤을 거라고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는 그랬다라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뭘 나타낸다는 얘기야? C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해서 C라는 애가 원래는 그가 봤다라는 의미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 C를 생략을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써가 나오겠죠? 과거형으로. 이 써라는 애를 생략을 해주는 거죠. 대신에 누굴 썼다? did를 쓰는 거예요. 그죠? 앞에 C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거 하나 더 볼게요. If you want to go out. 자, 너 나가고 싶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want to go out. 밖에 나가고 싶으면 do it now. 그렇게 해라. 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do가 지금 뭘 하고 있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것을 해라. do it now. 그렇게 해.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do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뭐야? 고가 되겠죠? 그죠? 고. 그죠? 그렇게 해라는 애가 지금 고의 의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라는 얘기가 될 텐데 고라는 애가 지금 또 쓰일 수는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동사 do라는 애를 대신 집어넣은 거라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마지막 거 한번 가볼게요. He came to see you yesterday. 자, 그가 came to see you. came, 그가 왔어요. 그죠? 왔는데 뭐하러 왔어요? see you yesterday. 너를 보러. 어제 온 거죠. 그죠? 너를 보러 어제 그가 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더니 Oh, did he?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죠? 아, 걔가 그랬어? 라는 뜻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did가 원래는 뭐죠? did는 누굴 나타내고 있지? 앞에 있는 came을 나타내겠죠. 그죠? came이라는 애, come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가 왔었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얘가 나와야겠다. 그죠? 맞죠? did라는 애가 그래서 똑같이 앞에 came이라는 애를 대신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대동사 두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대동사라는 애들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 영어 문장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o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 이 do가 도대체 누구를 받아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파악을 해주시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조동사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이제 조동사 do에 대한 얘기를 좀 위주로 봤었거든요. do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do에서는 먼저 의문문이나 부정문 형태, 그죠? 의문문이나 부정문 형태에서 do가 쓰이는 거, 그죠? 그냥 조동사로서 쓰이는 거죠.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말 이름 자체는 조동사의 do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강조의 do였죠. 그죠?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그냥 일반 평서문 같은데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아니라 일반 평서문에서 그냥 do가 동사의 앞에서 쓰일 경우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do는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와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동사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죠? 정말로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써주기 위해서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또 하나 봐주셔야 될 게 대동사 do였죠. 대동사 do라는 애는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는 대명사처럼요. 사용을 해주는 그런 동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만약에 동사가 반드시 뒤에서 반복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똑같은 동사를 써주는 게 아니라 do나 did, does 형태로 써주는 게, 그죠? 대신 써주는 게 원칙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먼저 처음 이제 do에 대한 것들은 대충 이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조동사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 좀 대충 봐봤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